오늘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져 나왔던 의혹들로 정말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청문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말 그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주요 의혹을 중심으로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외압.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언론 외압 의혹이었습니다. 청문회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제가 된 녹취록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이 후보자가 김영란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자 야당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면서 이 후보자의 평소 언론관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2007년에 대전 KBS 방송 토론회에서 패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송 토론을 파행시켰고요. 2009년도에 대전 방송에서 패널 교체, 불리하게 질문하는 패널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아예 방송을 파행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 도지사 시절에 언론인들을 이 해외에 나가면서 같이 여행 경비, 숙박료, 항공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는데 그 당시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일련의 좀 과정들로 봤을 때 후보자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게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이 아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화된 내재화된 언론관이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지난 1월 19일 기자들을 만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셨죠. 그 내용이 보면 김영란법 언론인의 적용 문제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친척이 대접받은 일로도 언론인들이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하고 무관하고요. 이것은 언론인들이 금품 수수를 할 경우만 지금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것을 마치 언론인들을 상대하는 하나의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놀랍다는 거고요. 병역 문제에서는 첫 번째 신체 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것이 재검을 받는 과정에서 보충력으로 판정이 바뀐 것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 후보자의 신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설명하고 나서자 야당에서는 국방대에서 보충력으로 근무했던 1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충역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국방대학원에서 근무하시죠? 국방대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병으로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 복귀하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경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안본부에. 네. 치안본부에 자원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치안본부 채용 신체 기준에 따르면 채용 시험 기준에 따르면 말이죠.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만큼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또 경찰로 채용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정도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돼서 봤더니 부주상골, 심하면 평발로 발 모양까지 변한다고 하는 이 기사를 제가 이번에 입수했습니다만 이것이 심하면 발 모양까지 변한다고 하는 이 기사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이 변명의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약간 걸으시면서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것도 맞으신 거죠? 예, 제가 평생
등산을 못 해봤습니다. 예, 제가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 걸음이 자꾸 불편하십니까? 발목이 좀 불편하시다고 저한테 한번 하신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 더 이상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주상골 보면 발목에 있는 일부 뼈가 붙지 않아서 다른 뼈 하나 더 생기는 증상으로 평발 변형을 불러올 수 있다. 이게 부주상골의 실질적인 병에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76년 5월부터 입영을 해서 부총력으로 77년 4월까지 복무를 하셨죠. 네, 다음은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이 후보자가 6차례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옮겨 다닌 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완구 후보자가 주거지 외에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기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중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최고의 재테크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반포 2차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 오셔가지고 단독주택에 계시다가 78년도에 신반포 2차 아파트 33평 아파트를 사시고요. 그 다음에 80년도 되면은 신반포 2차 아파트 42평으로 옮겨가시고요. 88년도가 되면 신반포 3차 아파트 46평으로 옮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 93년도가 되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52평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이 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48평형을 사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금방 그 당해년도에 팔고 그 다음에 52평 2003년도에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 52평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바로 그때 그 무렵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옮겨 다니시는데 이 아파트 옮겨 다니시는 이것이 바로 당대 최고의 투기꾼들이 옮겨 다니는 그 아파트들이었고요. 강남의 최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와서 마침내 한국의 비버리힐즈라고 하는 대장동 땅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장인의 이름으로 하시게 되는데 장인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후보자께서는 엄청난 재테크의 귀재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후보자는 아까 6번 이사하셨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주거 이외 목적 이외 부동산을 주택을 갖고 계신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거기서 양도 차익이 한 1억 9천 600여만 원 양도 차익을 어떻게 보면 벌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투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타워 팰리스는 계속 또 상승급분이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기성이라면 좀 몇 달 더 있다 팔든지 가격이 있다 팔아야지 이 시점에서 판 게 이게 투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가격이 몇 달 사이에 더 껑쭉 찔 걸 알면서도 지역구 구민들의 어떤 후보님에 관한 이미지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이사를 가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는 아닌 거예요. 자, 야당 의원들의 거침없는 공세 속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은 이완구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모님 상을 당하셨는데 그때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먼저 달려가셨습니까? 네, 태안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먼저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태안 기름주 사고는 대단히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갔습니다. 매월 5만 원 가까이 기부하셨습니다. 아자리아 선교단에 매월 3만 원, 더불어 사는 사이에 매월 5만 원, 장남도 유니세프에 매월 2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천암도 유니세프에 매월 2만 원, 유니세프에 매월 10만 원, 한마음 한몸 운동에 매월 5만 원, 적십자사에 매월 20만 원, 환경마을에 매월 5만 원. 저는 이걸 보고 정치 지도자든 또 광역단체장이든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서 오면 정말로 저도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야당이 이완구 후보자의 이 문제 언론 외압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내일 하루 더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